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죠.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 기록들인데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. 네. 하나는 판교에서 IT 개발자들하고 점심 간담회 한 영상 기록이고요. 또 다른 건 동탄 대규모 유세 현장 기록이에요. 네. 상황이 아주 다른 두 절이군요. 그렇죠. 이 다른 두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을 통해서 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이 뭘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. 어떤 점들이 좀 흥미로울까요? 네, 특히 그 청중이 다르잖아요. IT 전문가 그룹하고 또 대규모 군중. 이 다른 대상을 놓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또 뭘 강조하는지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그의 생각이나 정책 방향 이런 단면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판교 간담회 내용부터 볼까요? 이 후보가 판교 IT 산업, 그 화려함 뒤에 있는 개발자들의 고충, 예를 들면 뭐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, 이런 언급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단순히 잘 나가는 산업이다.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부터 짚는 거죠. 네,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. 특히 개발자들의 노동 환경,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나 강도, 보상, 또 결과물 분배 문제 이런 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정부 역할은 딱 조정과 지원이다.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. 개발자들이 창업할 때 겪는다는 편견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. 개발자가 사업을 잘 알겠냐? 뭐 이런 시선이요. 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주체다. 이런 문제의식이 깔린 것 같고요. 더 나아가서 협동조합 같은 좀 다양한 기업 모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부분도 있었죠. 영상에서 파티라는 개발자 협동조합 이야기가 잠깐 나오던데 네, 맞아요. 이런 대안적인 모델이 중요하다. 뭐 이렇게 보는 거죠. 기업의 본래 의미가 꼭 영리 추구만은 아니다. 사회적 기여도 중요하다. 이런 점을 그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 기업법 만들었던 사례 들면서 설명하더라고요. AI 시대 오면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고요.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큰 그림을 이야기했죠. 네,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아마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제한 같은 건데요.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같이 언급한다는 거예요. 이게 뭐랄까 공정한 보상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또 너무 시간을 통제하면 창의성을 해칠 수도 있다. 이런 우려도 인정하면서요. 그렇죠. 그래서 자발적인 동기부여, 예를 들면 엔비디아 주식 보상 사례처럼 성장의 결과를 좀 나누는 문화,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. 단순히 규제만 하자는 건 아닌 거죠. 판교에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정책이나 산업 현장 목소리에 집중했다면 동탄 유세는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. 그렇죠? 네, 맞아요. 거긴 좀 더 거시적이고 어두도 훨씬 강했죠. 시작부터 지난 3년간 경제, 평화, 민생, 민주주의 이게 다 무너졌다. 이렇게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. 네,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였다. 이렇게 전하면서요. 결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민생 문제 해결이다. 이걸 아주 분명히 하려는 것 같았어요. 뭐 이념이나 진영 논리 이런 거 말고 국민들의 실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이게 정치의 본질이다. 이 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.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자 뭐 이러면서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단순한 정당 간의 경쟁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보더라고요. 미래냐 과거냐, 평화냐 전쟁이냐, 민주주의냐 혼돈이냐 뭐 이런 역사적인 분기점이다. 이렇게 규정하면서요. 그래서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. 전화하고 만나고 댓글 달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고요.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세상 이 비유가 여러 번 나오던데요. 네, 맞아요. 이게 결국엔 공정한 기회,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뭐 이런 걸 만들겠다는 약속이겠죠. 네, 그런 의미겠죠.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뭐 정적을 향한 복수나 분열의 정치 이런 건 안 하겠다. 통합과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집중하겠다.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. 리더십 이야기도 했죠. 선조랑 정조를 비교하면서. 네. 그 역사적 비유요. 네, 위기 상황에서 좀 다른 리더십을 보였던 두 왕을 통해서 자신은 정조처럼 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리더가 되겠다. 이걸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판교랑 동탄 두 현장의 발언을 쭉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의 결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. 개발자들하고는 구체적인 산업 정책, 노동 환경 이런 이슈를 다뤘다면 대중유세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이나 국가 비전 같은 좀 더 큰 틀의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두 발언 모두에서 공정성, 또 분배, 국민의 삶 개선 같은 키워드는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. 상황에 맞춰서 표현 방식이나 강조점은 좀 달라지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문제의식과 지향점을 보여주려고 한다. 뭐 이렇게 읽힙니다.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후보의 발언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 나는 여러 약속이나 비전들 있잖아요. 이게 실제 정치라는 아직 복잡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,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예상될지 이런 점들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